그런데 경주박물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 기와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습부다. 그리고 안압지에서 출토된 또 다른 기와엔 한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경주의 행정구역은 모두 6부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이름을 보면 양부, 사량부, 본피부, 모량부, 한지부, 습비부. 기와에 새겨진 습비란 글씨는 바로 이 6부의 이름으로 기와를 만들었던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습비라는 것은 신라의 6부 가운데에 습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압지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에 그 습비부라고 새겨져 있는 기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습비부명은 7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으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7세기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나는 말이 새겨진 천마 기와가 있고 7세기 양식의 금동불상이 있다. 이렇게 김유신이 살던 시대인 7세기의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천관사진은 김유신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김유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있었다. 네, 액자에도 넣었던 건데 이건 조선 돌이에요. 돌이고. 아, 이게 어떤 비명이 적혀 있는 겁니까? 이건 이 양반에 관한 무슨 이게 경주 불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황수영 박사가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석편이다. 딴 분이 누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생각은 이 양반 혼자 대퇴. 직사각형 모양의 석편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그런데 석편엔 글씨를 새겼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기 큰 대자 틀림없는데 가운데 자 하나만 살았고 아래 여기가 깨졌어요. 그래도 요거 뭐 대자가 틀림없을 거고 요거 각자의 뿔각자의 머리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이게 대퇴각인데. 석편에 새겨진 글씨는 대퇴각간. 이는 신라의 최고 관직인 태대각간과 같은 의미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리던 관직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김유신이 태대각간의 자리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대퇴각을 받은 사람은 김유신 양은 한 분이니까 그 양반 관계에 무슨 이적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천관사제에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 1500년 전의 사랑 이야기가 단지 설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유신과 천관녀의 사랑에 대한 기록은 몇 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유신과 천관녀가 만난 것은 언제쯤일까요? 이 두 사람이 만난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시적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소시적, 뭐 말 그대로 풀자면은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의 청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일까요?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유신이 화랑이 된 건 15살 때입니다. 그리고 17살 때 이 단석산 중학 석굴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무술을 연마합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아주 빈번한 침입으로 아주 위태로운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 신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김유신이
이 중학 석굴에 들어가 심신을 단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8살에 김유신은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15살에 화랑이 되고 17살 이후엔 무술을 연마하고 마음을 닦는 데만 열중을 했으니 아마 그 사이인 16살쯤에 천관녀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살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사춘기로 방황할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사랑하던 여인 천관녀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머님의 반대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 김유신을 앉혀놓고 공명을 세워 군친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음방에서 유희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큰 뜻을 세워야 하는데 술을 파는 기생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관녀가 기녀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천관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최근 천관녀가 기녀가 아니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천관사가 있는 위치 때문이다. 천관사 뒤편으로 자리하고 있는 야트막한 산은 도당산이다. 신라시대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삼국 사기 헐랭이 사금조에 보면은 궁 남쪽에 정청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 남쪽이라는 것은 궁은 곧 월성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바로 이 자리가 궁궐의 월성의 남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도당을 베풀던 그 도당 정치를 하던 곳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귀족들이 모여 정사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곳임을 의미한다. 신라 때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꼭 사령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냥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성한 곳에 가서 사령지라는 거는 넉사자의 그 신령스러울 영자의 땅지자거든요. 이 고대에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그 신령스러운 곳에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도당이라는 의미가 그 많은 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 종교적인 그런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된다. 실제 경주의 지리지인 동경 통지를 보면 신라시대 정사를 논의하던 곳은 신령스러운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당산은 경주부 남쪽 오리에 있는데 신라는 왕의 즉위 의례를 반드시 이곳에서 했다. 즉 왕이 즉위한 뒤 신께 제사를 올리는 즉위 의례를 도당산에서 했다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신라시대 즉위 의례를 했던 곳은 도당산의 어디였을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궁의 제사 기록을 살펴보면 모든 제사가 왕이 즉위한 다음에 거행됐다. 이는 신궁에서 즉위 의례가 거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당산에 신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거기가 이제